차분하게 영화 한 편. 대한민국 동해 해안 경기를 담당하고 있는 어느 한 소대. 해병대원들은 즐거운 족구 게임이 한창입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 부대에는 너 대가리에 총구멍 나고 싶어? 왜 철모 안 써? 간첩이 쏘기 전에 제가 먼저 쏠 겁니다. 간첩 잡기의 혈안인 고문관 강상병이 있었습니다. 부대 인근 마을에 순찰을 돌던 강상병은 동네 양아치들과 시비붙기 일수였고 이를 말리는 건 언제나 동기 김상병이었습니다. 제대로 한번 걸리기만 해도. 그날 밤 양아치들은 또 술판을 벌이기 시작하고 연인 사이인 영길과 미영은 서로 쌈을 먹여주며 사랑을 싹 틔우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좀 있으면 내 여잔데. 하지만 미영이 오빠 철구는 이런 두 사람의 관계가 탐탁치 않고 손 안 내려놓으면? 응. 철구가 잠든 사이 피레미가 못 쏘는 새끼들이 씨발. 미영은 철조망을 넘어서서 연기를 유혹합니다. 들어오면 안 해줄게. 경계구역에 들어선 두 사람은 관계를 갖기 시작하는데 이를 적군으로 오인한 강상병은 총을 격발하고 맙니다. 결국 총을 맞은 연길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난리가 났고 강상병은 살인자로 낙인 찍힙니다. FM대로 대처한 강상병은 표창장을 받고 특별 휴가를 나가게 되는데 어딘가 홀린 듯한 미영과 마주칩니다. 그리고 애인의 집을 찾은 강상병. 왜 그래 아까부터? 부대에서 무슨 일 있었어? 시간이 지날수록 민간인을 죽였다는 충격과 죄책감은 커져만 갔고 결국 애인은 강상병을 떠나고 맙니다. 자초지정을 묻기 위해 학교로 찾아갔지만 그녀는 매몰차게 돌아섰고 강상병은 다시 미영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됩니다. 한편 미영은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분노가 폭발한 철구는 친구들과 함께 강상병을 호들여 패고 미영은 이를 보면 미친 듯 춤을 춥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상병은 극심한 PTSD를 겪게 되고 나중에는 그냥 즐긴대잖아요. 동료들을 무차별 폭행하거나 민간인의 물건을 탈취하는 등 상태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심리 상태가 불안해서 정상적인 복무가 어렵겠는데 더 이상 총을 잡으면 안 되겠어. 그렇게 강상병은 부대에서 쫓겨나듯이 의병 제대를 하게 됩니다. 한편 미영은 왜 자꾸 와요? 곤란하게. 죽은 연기를 찾아 계속해서 철책을 넘나들었고 김상병을 연길로 착각하며 두 사람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후 미영은 다른 부대원들에게도 접근했고 이윽고 그들의 성놀이개가 되고 맙니다. 한편 제대한 강상병은 군복 차림에 위장 크림까지 바르고 부대를 찾아오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부대에 몰래 잠입하여 순찰 중인 부대원들에게 기합을 주거나 누가 그만. 철책을 망가뜨리는 등의 실랑이를 벌입니다. 이 새끼가 미쳤네. 이 모든 걸 수습하는 부대원들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같은 새끼 때문에 진짜.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지고 마는데 양아치들에게 다구리를 맞던 강상병 해병대원들은 이를 그냥 외면해버립니다. 아씨, 이 소식을 들은 김상병은 빠따를 치려 하지만 우리가 왜 민간인을 도와줘야 합니까? 그것도 미친 사람을? 조울병은 김상병에 맞서 하극상을 벌입니다. 계급장 뛰고 싸움 나 누구한테도 안 집니다.
이 새끼가 씨. 참으세요. 경계구역을 배회하던 강상병은 소초 근무를 서고 있던 조일병과 마주치고 분노에 차 있던 조일병은 강상병을 패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강상병에게 접근하는 미영. 경계라. 철책까지 강상병을 쫓아온 미영은 그를 경계구역으로 유인하는데 결국 소초원들에게 조준당하는 강상병. 쌍용해! 이 새끼 이거 완전히 미쳤잖아. 그렇게 헌병대에 끌려가나 싶었는데 하지만 방심한 헌병을 뿌리치며 도망치기 시작하고 동네 철공소에서 수갑까지 풀고 달아납니다. 한편 철구는 배부른 미영을 보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데 어떤 새끼가 내 동생 건드렸어? 무슨 소리야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말로만 올라서 물어? 그래 봐. 다 영창 갈 준비하고 있어. 헌병대 가자. 와. 문여. 저 여자 건드린 놈들 다 나와. 그렇게 미영의 살 떨리는 범인 찾기가 시작됩니다. 왜 이래 아가씨? 지목된 부대원들은 곧장 기합을 받습니다. 당신도 했지. 상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한 소초장은 미영을 잡아오라 명령을 내리고 가서 데려와. 마취제가 없습니다. 그냥 해. 결국 경험도 없는 의무병에게 마취제도 없이 낙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후 미영의 증세는 더욱 심각해져 가는데 더 이상 참지 못한 철구는 칼로 부대원을 공격하고 맙니다. 그렇게 경찰로 연행되는 철구. 그날 밤 군복 어디 갔지? 배고파. 부대 내에서 소총과 장구류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이 새끼야? 강상병 집 갔습니다. 부대원들은 이를 강상병이 한 짓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쓰진 않겠죠? 강상병! 야근 근무를 서던 소초원과 강상병은 서로 총격전을 벌이게 되고 정신 똑바로 못 차리냐? 어? 너 애들 교육 어떻게 시켜? 소초장은 윗선으로부터 실컷 털리게 됩니다. 새끼들아! 자라 골라! 울어골라! 지금부터 강상병 그 새끼 잡을 때까지 근무 복장은 이대로다! 곧장 부대원들은 강상병 수색에 나서는데 그 와중에도 김상병과 조일병의 대립은 끊이질 않습니다. 조일병님 무섭지 않아요? 강상병님이 김상병님 좀 훔쳐갔잖아요. 혹시 알아요? 조일병님 쏠지? 재선수대 저 새끼야. 하극상을 일삼던 조일병은 결국 누군가의 총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제부터 강상병은 우리의 적이다. 지금부터 해안에 나타나는 것은 무조건 사살한다. 이윽고 강상병을 사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살벌한 긴장 속에 부대원들의 경계가 시작되는데 이상해서? 어떻게 미친 사람이 정확하게 심장을 맞추죠? 부대원 중 한 명이 갑자기 김상병을 떠봅니다. 내가 쐈다는 거야? 어쨌든 강상병님이 죽인 줄 알 테니까. 그리고 김상병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부대원을 조준하는 한 대원, 그건 다름 아닌 김상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강상병이 나타나 김상병 대신 부대원을 향해 총을 쏘고 아무 일도 없단 듯이 사라지는 강상병.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부대원들은 마치 귀신에 홀린 듯 서로에게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새벽, 살아남은 부대원들은 수색에 나서는데 강상병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미영은 부대원들을 비웃듯 폭소를 터뜨린 후 바다로 사라집니다. 그 시각 강상병은 도심 한복판에서 뜬금없이 총검수를 시연하고 이를 비웃던 한 남성은 강상병의 총에 살해당합니다. 그렇게 강상병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그려진 족구장에서 해병대원들이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과 함께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2002년 개봉한 영화 해안선은 간첩 잡기의 혈안인 강상병이 실수로 민간인을 쏘며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모습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미영이 성놀이개로 전락해버리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강상병이 병적으로 지켜오던 각짐이 무너지는 순간과 함께 부대원들이 미영에게 저지른 잔혹함과 무책임한 행동들은 인간의 신념이 어떻게 깨지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특히 강상병 역을 맡은 장동건 배우의 PTSD 연기는 이 영화의 백미라고 느껴질 정도로 연기력이 뛰어났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영화의 마지막까지 매뉴얼대로 행동한 강상병이 총을 쏘지 않는 게 정답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영화 해안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